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작업을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해주는 레이어 세트를 이제 한꺼번에 만들고 그 레이어 세트를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레이어 세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서 이 블로그로 오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는데 이제 제가 만들어 둔 거라 이게 이 레이어는 뭐지?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세트를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찍어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살짝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쌓아야 되는지, 이 레이어 이런 효과를 내려면 어떤 레이어를 써야 되는지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새 용지를 만드는데요. 제가 만든 레이어 용지를 그대로 쓰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게 여기 이 부분에 프리셋 옆에 있는 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주시고 21cm, 200cm, 300dpi 컬러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그 용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여러 페이지 클릭해서 보통 1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모자라면은 더 만들고 너무 많다 싶으면 줄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하지만은 EX에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프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장 한 장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용지를 만들고 여기에 제가 만들어 둔 레이어 세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 세트를 소재로 등록시켜 두면 이렇게 원클릭으로 바로 만들어 놓은 레이어가 이렇게 짜르륵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가 뭔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요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스마트폰 한 칸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한 페이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기종마다 길이나 폭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게 스마트폰 한 폭 정도 되고 여기에 웹툰 컷이 한 컷, 보통 두 컷까지 하고 많이 나오면은 세 컷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요. 그래서 그 모바일에서 보기 편하게 배치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한두 컷 아니면 많아봐야 세 컷까지만 요 한 페이지 안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이 가운데 선은 이 가운데 있는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캐릭터를 오른쪽 왼쪽에 정렬시키기 위함이에요. 요것은 이제 콘티 수업을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 테두리에 있는 이 파란 선이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이 등장인물의 얼굴이 너무 이렇게 가생이에 붙으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실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려지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중요한 대사나 주인공의 얼굴이 걸쳐지면은 가독성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사나 아니면 인물을 너무 화면 구석에 붙이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필요하면 켜두시고 필요 없으시면 끄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콘티 짤 때만큼은 켜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 처음에 여기 만들면은 있는 이 빈 레이어는 여기다가 콘티를 짭니다. 이제 콘티를 짤 때 넘버링을 하고 무슨 대사를 하고 누가 어디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획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흐름만 본다는 식으로 누가 무슨 표정으로 어디에서 무슨 대사를 할지 정하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수정은 어차피 한두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이게 잊지 않고 넘버링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렇게 투명도를 낮춰주시고 여기 보면 인물 스케치 레이어가
제가 스케치 레이어를 한 3장 정도 만들어 두거든요. 왜냐하면 인물이 혼자 나오면은 이렇게 인물이 혼자 있으면은 여기서 혼자서 있으면 되는데, 인물이 두 사람이 뭐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은, 만일에 이쪽이 잘못 스케치가 됐어요. 좀 인치에 삐꾸가 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요 레이어만 수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레이어는 저는 여러 장을 쓰고 있어요. 굳이 이걸 다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저도 3번째 녹색 레이어까지 쓰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기는 한데, 보통 이 파란색, 빨간색까지만 쓰고 녹색까지 쓰는 일은 좀 아주 복잡한 포즈를 잡을 때 그 정도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컵홀더가 있는데, 이 컵홀더가 지금 이게 마스크가 입혀진 상태거든요. 지금 이 파란색은 마스크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뭐냐면은 이 얼굴에 쓰는 마스크랑 똑같아서 안 보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콘티는 왜 보이냐 하면은, 이 콘티는 지금 여기 선을 보시다시피 이 컵홀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컵홀더 안에 요걸 넣으면은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빼면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펜터치를 이제 다 그렸어요. 펜터치를 이제 요거에 따라서 할 건데, 아무리 그려도 선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에 이 마스크가 입혀져서 지금 다 그려진 게 가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콘티에 맞춰서 컷선을 끊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어주니까 밑에 그림이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하면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것을 폭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걸 뚫어줘야지 보여요. 뚫리지 않은 곳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얼굴에 쓰는 마스크랑 똑같습니다. 마스크로 덮은 데는 안 보이고 마스크가 뚫린 데는 보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 선을 2가지 선으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대충 하자 보면은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자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칠해지는 구역만 이렇게 나눠서 하나를 칠하고, 인물 속선에다가 이목구비에다가, 그리고 인물 디테일 같은 거를 이제 넣어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인물 주선에다가 참조 레이어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채색 폴더로 가서 피부 레이어로 간 다음에 참조 레이어, 이게 페인트 통을 하나 만드시고, 이 페인트 통을 선택을 하시고, 페인트 통 옵션을 참조 레이어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보통 기본이 모든 레이어로 돼 있을 거거든요. 이 모든 레이어로 인식이 돼 있으면은 색이 이렇게 칠해져요. 근데 이게 지금 인물 주선에다가 참조 레이어를 걸고 피부 레이어에서 피부색을 칠하면은, 요것도 참조 레이어를 해주고 피부색을 칠하면은 지금 이 레이어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레이어만.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주고 옷도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깔끔하게 칠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예제를 보여드리느라 지금 머리카락 레이어에 다 칠했는데, 원래 피부, 머리카락, 옷, 소품 따로따로 입혀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림자 입히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힌 다음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곱하기로 해준 다음에 투명도를 50 정도로 해주고 클리핑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요 감싸칠하기 툴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칠하는 거예요. 이게 클리핑을 걸면은 요 바깥에 클리핑이 된 데만, 그러니까 요 서로 이 A하고 B하고 겹쳐진 데만 나와요. 그러니까 산수에서 그 교집합을 배우죠. 그 교집합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펜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 있죠. 근데
교집합이고 클리핑을 걸면은 교집합이 된 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규 레이어 만들고 표준에서 곱하기를 해주고 한 50%로 낮춘 다음에 다른 부분에도 요 클리핑을 걸어주고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삐져나가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칠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인물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채색을 하기 전에 여기 보통은 그거를 넣잖아요. 그 스케치업으로 배경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채색이 안 돼 있다 치면은 요 밑에 스케치도 보이고 스케치업 배경도 보여서 상당히 선이 난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 영역 밑색 밑쪽 저는 이제 밑색을 회색으로 한번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싹 감싸주면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싹 한번 감싸주시면은 이렇게 인물만 싹 칠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해두면 좋은 점이 방금 채색을 했는데 요 밑색이 없으면은 요런 식으로 벡터선 끝에가 조금씩 희끗희끗하게 남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일일이 잡아주기에는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요.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근데 이런 회색으로 밑색을 깔아주면은 색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빵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스케치업 배경을 넣을 때 인물 영역을 좀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약간씩 희끗희끗하게 있는 요런 빵꾸를 안 보이게 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런 빵꾸를 일일이 손으로 잡는 게 저는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경 폴더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색을 넣어주고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케치업 배경을 넣었으면은 스케치업 배경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폴더를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다 효과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요런 집중선 같은 거는 따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중선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선을 그렸을 때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따로 생기는 거는 요 옵션에 그래서 여기 집중선 레이어를 항상 집중선 레이어를 그리기를 작성 요거 때문이거든요. 편집 대상의 그리기로 바꿔주면은 집중선 레이어가 안 생기고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짠 하고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선은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해줘요. 집중선이나 아니면은 뭐 손동작을 하는 손에 스피드선을 준다던가 기타 등등을 여기다가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 위에 말풍선이 있죠. 말풍선 레이어에다가 말풍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말풍선 꼬리도 달아주고요. 말풍선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음은 이런 식으로 펜을 선택해서 지금 이 검이라고 되어 있죠. 검정 테두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흰 선으로 그으면 이렇게 검정 테두리가 되어 있고 검은 선으로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흰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흰 선에 검은 테두리, 검은 선에 흰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옵션을 바꾸시려면은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 레이어 속성을 클릭하셔서 요거를 누르면은 이게 없어집니다. 누르면은 없어지고 누르면 다시 생기고 좀 더 두껍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요 수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색깔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색을 선택하고 여기서 명도 채도를 선택을 해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게 제 레이어를 가져다 쓰시는데 좀 본인이 보기에 좀 쓸데가 없다 싶으면은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 나는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좀 더 레이어를 추가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레이어를 다 손을 봤다 하면은 그 레이어를 손을 본 레이어를 여기 맨 밑에를 누르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맨 위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전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편집
소재 등록, 템플릿을 누르면은 이 레이어, 내가 만든 레이어 세트가 등록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들었던 레이어 세트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레이어 템플릿의 아이콘을 정할 수 있거든요. 아이콘을 안 정하면 이대로 들어가고, 아이콘 이게 레이어 템플릿을 찾기 쉽게 이름도 붙이고 아이콘도 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럴싸한 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발리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정 원고, 여기에서 레이어 세트, 저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 넣으시고 OK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레이어 세트를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채색에 들어가 펜터치가 다 끝났으면은 이 스케치랑 콘티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을 감겨 주시면 돼요. 그냥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컨트롤 S에서 세이브를 하시고, 그리고 내보내기를, 이거를 이제 네이버 같은데 올리고 싶다, 아니면 내 SNS에 올리고 싶다 할 때는 파일, 복제 저장, JPG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한 컷만 내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탭키를 누르면 모든 이 메뉴가 다 사라지거든요. 접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캡처를 뜨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컷만 하고 싶으실 때는요. 아니면은 파일, 이게 여러 페이지 EX 기능인데 여러 페이지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일괄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몇 수를 내보낼 거냐, JPG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자세한 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 사이즈 지정, 여기서 요거를 픽셀로 바꿔주시고 690으로 해주면 됩니다. 네이버는 가로 690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은 모든 페이지가 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 사이즈가 줄어져서요. 그래가서 EX를 쓰는 게 편리하다는 게 그래서거든요. 근데 뭐 EX가 없어도 굳이 그냥 하나씩 저장하셔도 되긴 합니다. 저장하실 때 덮어쓰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레이어 세트를, 이제 제가 만든 레이어 세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랑, 그리고 레이어 세트를 저장하는 방법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풍선이 끝도 없이 생긴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도 선택 중인 레이어의 추가, 요걸로 바꿔주시고, 텍스트도 선택 중인 레이어의 추가, 요걸로 해주셔야지 레이어가 끝도 없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번에 설명은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레이어 세트를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가 본인이 쓰는 작업용 레이어 세트가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일일이 다 만들고 이름 붙이고 레이어를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은근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 세트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실제로 쓰는 레이어 세트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본인의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레이어 세트를 미리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오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번에는 이제 이걸로 끝이고요. 이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료 대신 광고는 한 30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소정의 광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룰 예정이고, 이제 스토리 작법도 이제 아주 쉽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잡음이, 마이크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미묘한 잡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BGM을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BGM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 노이즈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서 부금을 넣어서 어떻게든 카바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이즈를 주말 내내 알아봤는데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이렇게 어떻게 딱 이거다 해서 라는 해결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해결법이라고 있는 게 뭐 음향 전문가를 부른다던가, 근데 그 돈이 한 100단위로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집안의 전류가 좀
잘못돼서 그 전기 흐르는 소리가 난다던가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의 전자파 소리를 잡는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면 BGM을 깔겠습니다. 여튼.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쭉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